안녕하세요. 포스하이트입니다. 도대체 당론이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쩔쩔매는 걸까요? 근대적인 의미의 정당 정치, 그중에서도 특히 양당 체제의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쩌다 보니 양당 체제를 꽤 오래 유지하고 있네요. 영국 정치학자 중에 토니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1992년부터 2010년까지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여러 저서 중에 일반인 상대로 아주 쉽게 쓴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의 문고판 서적도 하나 있어서 제가 꽤 오랫동안 강의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생생한 현실 정치 경험담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 이 당론에 대해 참고할 만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초선 의원 시절에 국회의사당에서 꽤 멀리 떨어진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밤에 본회의 찬반 표결에 참여하러 힘겹게 걸어가다가 같은 당 소속 베테랑 선배 의원과 동행하게 됩니다. 둘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겨우겨우 의사당에 도착했는데 늘 그렇듯이 그곳엔 당 지도부 소속의 Chief Whip이 서 있었어요. Whip 이 채찍이잖아요. 소모리꾼이 솥대를 몰듯이 당 소속 의원들을 찬성 투표소 I 로비 또는 반대 투표소 No 로비로 제대로 들어가기에 반강제로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당일 경우 총리, 야당일 경우 당대표의 지침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역할이죠. 이분이 비에 홀딱 젖어 숨을 헐떡이는 두 의원에게 이렇게 노동당의 표결 방침을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 당론은 기권입니다. 황당했겠죠? 그러나 그 베테랑 의원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So sad. 최대한 원어의 뜻을 살려 우리말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후배 의원인 토니 라이트의 손목을 붙잡고 아무 투표소나 들어가서 찬반 표결 절차를 마칩니다. 토니 라이트는 이날 자신이 무슨 법안에 대해 표결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사드라고 하는 국회의사록에는 기록되어 있죠. 라이트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국회의원들이 왜 특정 법안에 찬성이나 반대 투표를 했는지 그 이유는 의사록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의원이 당론을 어긴 것에 대한 Chief Whip와 당 지도부의 응징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영국 국회의원들도 당론을 어명받들듯이 떠받듭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의 총리와 장관들은 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네,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할까요? 장관 시켜주는 사람, 즉 총리입니다.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총리의 지침을 어겼다? 장관의 꿈은 멀어집니다. 최악의 경우엔 다음번에 공천도 못 받습니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채찍질 한 번만 맞습니다. 실제로 매주 Chief Whip이 의원들에게 표결 관련 지침을 문서로 보내고요. 이렇게 가로로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게 채찍 횟수예요. 이 지침 따르지 않으면 채찍 1번, 이 지침 따르지 않으면 채찍 3번, 뭐 이런 식입니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국회에서 큰 격차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그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확실하게 통치권을 위임받아 오랫동안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런 정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너도 나도 꿈을 펼치기 위해 장관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당론은 거의 국왕처럼 지엄하신 총리께서 내린 어명의 지위를 누리게 되죠. 실제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토니 블레어는 국회 안의 왕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발휘했고요. 그런데 2003년에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이라는 무리수에 확실한 근거도 없이 참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영국 국민의 지지도가 급락합니다. 이후로도 좀 더 집권하긴 하지만 추락한 인기 탓에 곧 은퇴하고 동료인 고든 브라운에게 총리직을 넘겨주죠. 브라운도 자녀 임기만 겨우 채우고는 보수당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맙니다. 이 시기에 노동당 국회의원 상당수는 당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신 투표하기 시작합니다. 비에 홀딱 젖은 상태로 열받아서 당론을 무시했던 그 두 의원과 같은 태도가 당내에 확산된 거죠. 이 상태에서는 장관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뜻에 반해 이라크 전쟁 참전을 강행하는 지도부에 동조했다가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외면받아 의석 자체를 날려먹게 생겼으니까요. 즉 그동안 당론을 어명처럼 떠받들었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이 어명보다 더 강력하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3년 동안 집권했던 노동당은 보수당에게 정권을 내줬고요. 보수당이 브렉시트로 인해 휘청휘청했음에도 노동당도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해 한참을 야당 생활만 하다가 올해 2024년이 되어서야 오랜만에 다시 집권하는 데 성공합니다. 보세요. 다시 집권한다니까요. 극단적인 위기의 시기에는 당론을 따르지 말고 여론을 따라야 당도 살고 국회의원 본인도 살고 국민도 살리고 나라도 살립니다. 어차피 정치를 하면 여당도 됐다가 야당도 됐다가 하는 겁니다. 국민이 등을 돌리면 일단 모든 걸 내려놓고 후퇴해서 재정비하는 겁니다. 집착하면 할수록 재집권 시기는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영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포사이트였습니다.